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일출 구경도 할 수 없는 대신 새해 소원으로 코로나19 종식을 기도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소원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이맘때 한 해를 예측하는 여러 키워드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올해는 슬세권이라고 하네요. 슬리퍼와 세권을 합친 신조어인데, 슬리퍼만 신고 집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 이용하는 분들 요즘 많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멀리 나가지 않다 보니까 그 일대 슬세권이 뜬다고 합니다. 결국 지역의 모세혈관 같은 동네의 가치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래서 사람과 사람 새해 첫 인터뷰는 우리가 사는 동네를 반짝반짝 빛내줄 청년 여러분 모셨습니다. 저희가 로컬 라이징 스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세 분 함께 하셨네요. 먼저 전주시 사회역시센터 원민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썰지연구소의 설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썰지입니다. 네, 그리고 브랜닛의 이재현 씨. 네,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네,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혹시 뭐 새해 인사들은 서로 나누셨어요? 네, 뭐 잘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청취자들께 덕담 한 마디씩 좀 부탁드릴까요? 먼저 이재현 씨.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설지 대표님. 네, 새해에도 네, 집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빨리 바깥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을 함께 고대해 봅시다. 네, 원민 소장님. 네, 되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몸 뺀 것 같은데 새해에는 더 많이 뵙고 건강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얼굴 마주보고 좀 자유롭게 대화도 하고요.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함께 네.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평범한 일상들을 꼭 이루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세 분을 뭐 소장님, 대표님 뭐 이렇게 직책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원래 세 분끼리 부르는 별칭은 따로 있으시다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별칭을 이제 베르라는 별칭을 쓰고 있습니다. 베르?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제 인생책이 젊은 베르텔의 슬픔인데 네. 거기에 이제 주인공인 베르를 따서 베르라고 활동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처음 듣고 베르나르 베르베르. 맞아요. 아니,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네, 베르라고 하는 별칭을 쓰고 계시고, 네. 설지 대표님도 네, 별칭을 쓰세요? 저는 릴리라고 쓰고 있는데요. 릴리? 네, 네. 릴리가 백합의 영어인데 네. 제가 필리핀에 살았을 때 릴리란 이름을 써서 계속 별칭으로도 쓰고 있어요. 네. 지희라는 이름을 외국 분들이 발음을 발음하기가 어렵죠. 네, 아, 발음을 못 그렇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릴리. 네. 네. 우리 이재현 씨도 혹시 쓰시는 별칭이 있으세요?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라벤더 어떤가요? 라벤더 향기가 오래 네. 가고 기억에 남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알겠습니다.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베르나 릴리나 이런 별칭들로 이제 평소에는 그렇게 호칭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뭐 그렇게 호칭을 따로 하시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원민 소장님? 사실 이렇게 직감이 주는 좀 위기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권위도 느껴져. 대표, 뭐 소장, 사실은 그런 직감은 달고 있지만 다들 이제 또래로서 파트너처럼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 직감이 주는 무게를 조금 던지고 싶어서 별칭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름을 그대로 좀 불리기도 좀 그렇고, 네, 네. 네, 직책으로 불리는 것도 좀 그렇고, 네, 네, 그래서 별칭을 사용하는. 네, 네. 네. 뭐 릴리 씨도 같은 이유로. 네, 저는 제안을 받은 경우였는데요. 제안을 받아서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저는 조금 처음에는 낯설어 했는데 한 2주 지나니까 되게 진솔한 얘기도 확실히 잘 나누고 그 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훨씬 그러니까 막 그 외부적인 요인 있잖아요. 호칭이나 뭐 위치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금세 좀 깊게 친해진 것 같아요. 네. 네, 네. 사회혁신센터에 입주해 계신 그 업체 두 분이시고, 거기에서 우리 소장을 맡고 계시고, 네. 원민 소장님께서는 자, 지난해 이제 새 둥지 마련했다 이런 소식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잠깐 전해 드리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이 기업 입주가 그럼 모두 끝났습니까? 네, 마무리가 됐고요.
네, 지금 마무리가 돼서 지금 다들 이제 활동을 센터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팀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여기 같이 오신 뭐 썰지 연구소도 계시고 브랜릿 뭐 릴피스 같은 팀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영리 비영리를 떠나서 사회적 활동을 추구하는 모든 팀들이 이제 입주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럼 팀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일단은 그 하려고 하시는 활동이나 사업이나 뭐 프로젝트들이 사회적 활동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가장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센터 내부에서 입주 팀 간의 협업이나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이런 그 갈증이 있으신 분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회적 기업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아직 창업을 안 한 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도 있고 뭐 비영리 단체도 있고 시민 단체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수익 활동을 모델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맞습니다. 꼭 등록되어 있는 단체라든지 업체가 아니어도 되고. 네, 네. 네. 사회 혁신에 대한 마인드가 얼마나 확실하냐? 네, 네. 네. 네, 사실은 사회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특정 형태에서 발현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죠. 그 네. 마인드에서 발현되는 게 굉장히 크고 그리고 특히 이제 청년 세대들이 어떠한 유형을 정해놓고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본인의 진로 문제도 좀 고민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도전을 해보고 실험을 해보는 팀들에 대한 이런 일정 부분에 대한 이런 배려도 있어야 된다 차원에서 이제 뭐 등록을 안 하셔도 네. 이제 가능성이나 비전만 보고도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들이 단지 공간만 같이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의 프로젝트 같은 걸 좀 수행하기도 합니까? 일단은 공간을 쓰시면서 이제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이제 함께 하고 있으니까 공동의 프로젝트를 하기를 이제 희망은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뭔가 협업 프로젝트를 뭐 단숨에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입주한 팀들이 관계도 좀 맺고 그리고 함께 꿈꾸고 있는 사회적 가치나 비전들을 공유하면서 그 후에 이제 공동의 프로젝트까지 좀 모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릴리와 라벤더가 활동하는 분야는 이제 썰지 연구소 그리고 네. 브랜닛 뭐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요.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릴리 썰지 연구소가 어떤 곳이에요? 썰지 연구소는 제가 2019년 4월부터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 미션은 일상의 문화유산을 제안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취지로 계속 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고, 더 넓게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을 좀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조금씩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연해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 한국이라는 곳이 되게 전통이라는 삶이 되게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네. 뭔가 낡은 것, 오래된 것, 네, 네,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될 네. 거. 특히 새마을 운동 이후로 막 다 뭐 초가집, 한옥집 다 없애고 아파트 짓고 하면서 막 한옥도 뭔가 되게 스페셜한 경험처럼 이제 여겨지고 네. 뭔가 유기 수저 이랬을 때 유기가 뭐지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고 낯선 게 되어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뭐 일상에 쓰던 뭐 솥대 디퓨저라던가 아니면 싱잉볼이라는 무형문화재 선생님이 만든 거를 좀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인터뷰를 요즘 유튜브 스타일로 만들어 본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지난해 그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이 이제 두드러졌어요.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었고 네네. 그 중에서도 썰지 연구소가 전국구로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시발점이 이 솥대 디퓨저. 네네네네. 네. 되게 감개무량한데요. 사실 솥대 디퓨저라는 거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전주 풍남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네. 거기 앞에서 그냥 정말 옛날 장인분들처럼 그냥 돗자리를 깔고 솥대를 깎아 만드시는 어르신이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산책하다 이제 배웠는데 막
잘 안 당연한 얘기지만 잘 팔리지 않는다. 조금 이렇게 만들어도 뭐 하루에 한 개도 못 판 날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조금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그 근방에 남부시장 청년몰에 또 디퓨저를 만드는 언니분이 사장님이 계셔서 네. 디퓨저에 스틱처럼 솥대를 꽂아서 한번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막 어때 보면 꾸역꾸역 처음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했었는데 네. 되게 반응이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 이후로 좀 작년에 네, 관련된 뭐 프로젝트나 뭐 인터뷰나 뭐 행사 참여나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반응이 좋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이 다 손으로 만드시는 거여서 한 제가 130개 정도만 딱 이제 할아버지랑 얘기를 해서 딱 130개로 제안을 해서 펀딩을 했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다 그냥 완판이 됐었어요. 그런 프로젝트 여러 가지들을 좀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뭐 동네 자원 발굴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건 뭐예요? 네네, 이거는 제가 전주시 사회혁신센터랑 같이 이제 기획도 하고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전주 이게 되게 저도 이제 다른 지역도 많이 가보고 제가 전주 사람은 아니에요. 부산이 본가인데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 전주는 되게 매력적인 지역이고 사람들도 다 이렇게 끄덕끄덕 하지만 막상 전주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일상인 거예요. 이 공간이. 그리고 그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도 그냥 항상 자기 그냥 고향에 살던 사람들은 뭐 맨날 이런 곳인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어떻게 하면 이 전주에 오래 살았던 청년들도 이곳에서 좀 더 매력적인 자원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주 팀을 꾸려가지고 전주에 이제 35개 행정동 중에 이제 33개를 골라서 다 한 3개월 정도를 돌았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팀도 좀 나누고 동선도 다 체크하고 항상 이제 발열 체크를 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자기가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웨딩 플래너를 했던 친구는 이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스몰 웨딩 해도 너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다니시다가 여기 내년에 100세가 되시는 집신 할아버지를 외망실 마을에 사신다는 거를 또 이렇게 찾아서 그분 집신도 사보는 경험도 해보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그걸 책으로 또 정리를 하고 다른 분들도 이제 충분히 공개 데이터로 활용하실 수도 있도록 다 작업을 해서 네. 친구 21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 21명의 친구들한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주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전주가 단순히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이 있는 전주라는 지역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아카이빙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함을 발견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릴리가 외부에서 사실 이제 전주로 오다 보니까 전주가 갖고 있는 그 고유한 특색,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다시 저도 제 고향을 새롭게 봐야겠다라는 네. 생각도 저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동단위 자원화시도 뭐 그동안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렇게 많이 없었고 이렇게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작업들은 사실 꽤 있었는데 이렇게 동네에 있는 뭐 이런 장소성에 대한 자원들을 조명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관광 명소나 이제 뭐 유명한 곳들 위주로 집중은 됐지만 일상에서 이런 이것도 우리 자원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시도는 어떻게 보면 좀 새롭게 저희가 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야말로 지역의 재발견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브랜닛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팀이에요? 일단 브랜닛은 릴피스라는 큰 크루 안에 있는 한 소규모의 팀입니다. 릴피스는 즉 리틀 피스 작은 평화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무한 프로젝트 그룹으로 소규모 그룹들이 여러 그룹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이제 직접 기획하고 운영까지 해보면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잘 굴리고 잘 만들고 이제 규모를 키워가다 보면 저희가 어떠한 평화나 아니면 상생, 어떠한 큰 뜻에 닿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팀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브랜닛은 그 중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브랜닛은 이제 UN 해비타트나 아니면 도시 재생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지역의 어떠한 부분들을 상생시키거나 아니면 지역의 현안들을 해소화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도시 재생으로서 좀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무엇보다도 전주시에는 고령화가 평화동에 심하고 이제 전주랑 전북은 중점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빈집 현상이 극심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빈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청년들이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청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고민을 하고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룹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활동들이 진행이 됐어요? 어떤 팀은 이제 노인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핸드폰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을 연 팀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독거노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그러고 이런 독거노인 분들이 이제 굶어 죽는 현상까지도 오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분들이 영양소까지 골고루 챙길 수 있는 식단은 싸게 아니면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에서 네. 이러한 식단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어떠한 영상물로 올린 팀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자신의 과거나 아니면 현재의 그런 자신의 추억들을 모아서 사진집으로 묶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했었습니다. 네. 다양한 생각해 보면 정말 다양한 방식의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 청소년들 이런 세대들의 상생 이런 활동들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런 내용을 국회에 가서 직접 제안도 하셨어요? 그때 이전에 말씀드린 UN 해비타트에서 가서 발표를 한 게 이러한 모든 것을 담은 코 라이프, 코 워킹을 구축하는 것. 그게 그것을 국회였어요? 네, 국회에서 장소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역의 인적 자원을 새롭게 구성하는 작업이에요. 네. 이게 이제 지역의 사회 혁신가들, 로컬 혁신가들의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그 썰지 연구소 대표님이나 브랜닛에서 오신 그 재현님 말씀처럼 그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정의는 비슷할지라도 풀어내는 방식은 각자만의 방식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기존의 이런 매뉴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이 자기만의 방식들을 어떻게 잘 구현해내는 게 이제 저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활동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교류를 하고 네트워크를 하면서 자기만의 방식들이 노하우가 지역에 축적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세 분 오늘 말씀 나눴는데요. 올해 각자가 좀 생각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다면 어떤 걸지 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원민 네. 그 베르. 네. 저는 일단 저희 공간이 열리기까지 굉장히 많이 기다렸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제 훌륭한 입주 단체 팀들이 들어왔으니까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면서 좀 지역을 안 떠나고 지역에서 본인들의 역할과 가치들을 좀 세우는 한 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릴리. 네, 저는 사실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에 이제 그런 비전을 세우고 조금씩 지금 좀 공을 쏟고 있는 게 From Here라는 플랫폼을 조금씩 만들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꿈을 꾸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이 어디에서 어떤 작은 공간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지도 이제
그런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이 활성화돼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컨택하는 길이 사실 너무 어려워요. 저희 프리랜서들도 되게 아름아름 아름아름 이렇게 뭐 영상하는 사람 있나, 뭐 사진 찍는 사람 있나 이렇게 아름아름 컨택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되게 이 사람들의 하나하나가 너무 드라마틱하고 너무 가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걸 연결하고 그거를 쉽게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한때 이런 걸 꿈꿨지만 아직 그 좀 조금은 자신이 없어서 못했던 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이제 많이 들어서 그런 걸 조금씩 지금 조사도 하고 있고 인터뷰도 하고 있고 다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경계를 없애는 활동인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진가들은 사진가끼리, 뭐 이런 활동가들은 활동가끼리, 네. 인간문화재들은 인간문화재끼리 이렇게 경계를 짓는 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다 같은 어려움이 있고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좀 질이 좋은 질에 좀 약간 공을 많이 좀 쓰고 있는 지금 프로젝트여서 아마 이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좀 자기가 꾸는 꿈이 주변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상한 직업일지어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그런 꿈을 도전하고 있고 한국에도 충분히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꿈을 충분히 꾸고 희망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꿈꾸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네. 네. 너무 좋은데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네. 특히 자기만의 공간 이것을 경고히 쌓을수록 전문가다 이렇게 평가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맞아요. 경계가 무너지는 것. 지금은 네. 이제 무너지고 한 사람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사람들이 되게 다들 난 어렸을 때 되게 독특했다, 특이했다, 나는 무리해서 특이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더라고요. 네. 이분들이 옛날에 뭔가 그런 연결을 경험하고 같은 꿈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난 이렇게 당연하게 당당하게 이런 꿈을 가지겠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모난돌이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독특함, 특별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기성세대로 변화되는 그렇죠. 사회에 순응하는 너무 좋네요. 좀 그런 사회가 아니었었나. 근데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사회가 좀 변화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꿈을 갖게 되네요. 네. 네. 그런가 하면 우리 라벤더는 올해 어떤 소망, 어떤 계획 꾸리고 계세요? 사랑을 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한다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요즘에 좀 많이 느꼈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주위 사람들한테 사랑한다 말하고 이제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듣고 그런 사랑을 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의 제 일원이 되는 것, 그런 것이 제 올해의 목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동안 보면 전라북도가 좀 패배감에 젖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뭔가 네. 정체되어 있기도 네. 하고요. 근데 이런 분위기들을 좀 바꿔 나가는데 이런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혁신의 목소리, 네. 이런 꿈, 이런 네. 것들이 네. 더욱더 좀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좀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 사회적 그 분위기도 있고 문화도 있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뭐 릴리나 라벤더나 이런 분들이 정말 또 나오거든요. 계속 사회에서 뭔가를 본인들의 신념과 아름다운 사회적 메시지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사회가 단일화되고 뭐 꿈이 없고 하도 결국 이런 분들이 나오셨을 때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이런 분들을 좀 귀하게 여기고 이분들의 행보를 당장 뭐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근데 실제로 조금만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약간 정서적인 이런 지지대 역할만 해줘도 더 많은 좋은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하면서 이 1시간 대담으로 진행했어도 부족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이 좀 남네요. 네. 네. 새해를 맞아서 사회 혁신 그리고 또 로컬의 가치를 네. 되돌아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로컬 라이징 스타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원민소장, 설지연구소의 설지 대표 그리고 브랜닛의 이재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